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수령나라 작전 7번째. 요술선거로 국회를 점령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이게 선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요술이에요, 요술.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술이에요. 누구를 위한 요술이냐? 정의당을 위한 요술입니다. 그러면 정의당한테 엄청나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누가 정의당이 이익복만큼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냐? 누구겠어요? 자유한국당. 이 손해보도록 설계된 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아예 애초에 목적 자체가 그겁니다. 그래서 요걸 잘 운영하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200석까지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저 멋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걸 이제 이 준연동형 그래가지고 마치 그게 이 뭡니까 이 여론에 맞게 국회로 구성한 것처럼 해놨는데 그건 순 사기고,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왜 사기인지. 그래 사기를 쳐놔놓고 진짜 목적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 올린 4당이 국회를 점령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국회를 점령하려고 하냐? 공수처 얘기는 우리 했었죠, 그죠? 그게 수령체제를 가져온다는 얘기를 했었죠. 왜 그러냐면 사법권 이거 완전 무력해집니다. 검찰 완전히 사냥개 됩니다. 검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수처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수표 대통령이 돼가지고 입법, 행정, 사법, 행정과 사법권은 장악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입법권은 장악이 안 되죠. 국회 장악이 안 되죠.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패스트 트랙에 태운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사적으로 권력을 한 손에 틀어쥐고 권력을 연장하려고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드루킹이 지금 거의 다 밝히고 있죠. 킹클랩 대선 부정,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정권 망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라든지 이런 사법권에 대한 대통령 통제를 통해 가지고 이걸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 가지고 김경수를 킹클랩 대선 부정의 주범이 누굽니까? 에? 주범이 김경수가 아닙니다. 나중에 밝힐게요. 주범은 문재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실질적인 어떤 일을 행사하는 주도자가 김경수고, 그 실행하는 주도자는 드루킹입니다. 그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인선 가자 그랬잖아. 그죠? 그건 문재인 얘기예요. 문재인이 주범이란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들통나면 정권 망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노회찬 자살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자살 가능성 0% 없습니다. 자살 가능성. 누군가 죽였습니다. 그 죽인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은
정권이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봉화가 공중부양되어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노무현도 없어져 버립니다. 민주당, 정의당 이 둘이 합한 게 뭐라고 그랬죠? 민정당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민정당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노무현 그쪽 사람들이 패족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최순실이가 뭐라 그랬어요? 다중닥했죠. 그렇죠? 태블릿 PC 그 나오면 다중닥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 죽는 게 뭐냐? 노회찬의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김지성이 재판에 못 나가도록 하죠. 그렇죠? 진실이 밝혀지니까.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령나라 작전을 짜고 있는 거죠. 수령나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저가 뭐든지 다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령제를 추진하고 있다. 법과 국가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겁니다. 법과 국가 위에 올라탔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셋이 있어요. 셋 부류. 일본의 천황, 법 위에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법과 국가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신체제의 박정희, 법과 국가 위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노무현교 사람들이 여기에 법과 국가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 제도적 장치로 요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공수처법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그렇더라도 이제 입법 것까지 장악해야 그게 완벽해지죠. 그죠? 3권을 다 장악할 수 있죠. 그래서 국회를 점령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를 점령한대요. 국회를 점령하는 선전선동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할 것 같아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다 수령국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북에서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사에 나온 겁니다. 북한, 한국 땅은 반드시 쓸어버려야 할 사악한 무리들. 요 인식이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북쪽하고 노무현 교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문빠하고 똑같습니다. 요 생각이. 그래가지고 토착외구락하면서 몰아내작하죠. 그죠? 죽이기 하고 있죠. 지금. 그 다음 그 부제를 보면요. 황교안이야말로 적폐청산의 첫째가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선정국은 5월 25일 이래 얘기를 합니다. 신성한 촛불 민심을 우롱하며 촛불 민심을 제가 왜 들먹여? 이거 웃기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 인민의 민심 가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어요? 안 하잖아요. 지금 멋대로 캐요. 얘들은. 남한을 저거 식민지 비슷하게 생각해요. 피 묻은 죄악의 손을 뻗쳐 남조선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 정의를 깡그리 교살하고 파쇼 독재의 공포시대를 재현하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정치인의 탈을 쓴 마피아 조직, 오물장에서 도단한 독버섯, 반드시 쓸어버려야 할 사악한 무리들이라고 비난했다. 말이 끔찍하죠? 이런 말을 들으면요, 끔찍해요.
우리가 옛날에 살 때, 그죠? 이제 우리 뒷집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정신이 완전 간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돌아다니면 나무집 유리창도 막 쭉 부숴보고, 그 다음에 막 꽝꽝 지르면서 막 세상에 대해서 욕을 해대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아줌의 생각이 탁 났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죠? 민주주의와 진보 정의를 깡그리 교살한 게 파쇼 독재 맞아요. 박정희 깡그리 교살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한 게 누굽니까? 김일성입니다. 김정일이고, 김정은이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민주주의와 정의와 진보를 얘기해요? 제가 10배 더한 놈들이. 자한당 독재 후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를 못 벗어나면 이 사람들도 반드시 청산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죠?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 정당성이. 더 나쁜 놈이 하면 안 되잖아요. 통일선전군은 이날 적폐의 본산 자한당의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폭로한다는 제목의 고발장을 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전국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참으로 황교안이야말로 도로 박근혜당, 박근혜 공범당의 주범이며 적폐청산의 척죄가는 대상이라고 하고, 이게 그죠? 문재인 정권하고 얘기가 똑같죠? 왜 이렇게 똑같을까? 누구 머리에 나왔을까, 이게? 김정의 머리에서 나왔을까? 문정권 머리에서 나왔을까?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남조선 경제가 망가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보수 패당의 집권기간 이명박 박근혜 역도가 저지른 반인민적 악정의 산물이다. 이것도 그죠? 북한의 주장과 문재인 정권의 주장이 똑같아요. 전부 쟤들 탓이죠. 그죠? 그죠? 전부 자유한국당 탓입니다. 얘들은요, 어떤 국정 현안에 대한 책임감, 자기가 정권에 그러면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도 없고, 어떤 문제가 와도 뭐를 하냐면 적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상대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공격을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요, 부끄러워할 줄 알고 사과할 줄도 알아요. 이 인간들은요, 사과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놈으로 만들어내고 짓밟고 있어요. 어느 놈들이 더 사악한 놈들일까?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 남북연합으로 자유한국당 죽이기를 해요. 문재인 정권 이쪽에서 조선에 대해서, 북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나쁜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북한의 신경을 건드릴까 봐 노심초사하고 그냥 떠받들기만 하죠. 살을 못 줘가지고 안달이고, 돈을 못 줘가지고 안달이고,
서독이 옛날에 동독한테 안 그랬어요. 이게 지금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적행위입니다. 나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이 죽이기를 하는데 그냥 퇴출만 시키는 게 퇴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국회에서 의석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저가 막 왕창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연동정 비례대표제를 해가지고 국회를 그 목적은 대체로 내가 볼 때는 최소 180석 이상 차지해가지고 멋대로 입법을 할 수 있는 걸 추구하고 있어요. 얘들이 어느 정도 미쳤냐 하면요,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남한에 개방하자 그래요. 노동신문이요, 그거는 그냥 한국의 조선일보하고 비교도 안 돼요. 조선일보는 그래도 신문이잖아. 말하자면 방우영 지방 얘기를 전부 기사로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신문이 아니에요. 노동신문은. 백두혈통 찬양기예요. 찬양기. 찬양서적이에요. 찬양 매체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그 나쁜 소리 하면 신성불가침이고 그냥 끝나요. 그게 무슨 신문이에요. 이런 신문을 남한에도 풀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적화통을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미친 인간들이에요. 얘들이요, 그래가지고 북한식의 위장 다당제, 가짜 민주주의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대로 이제 민주주의 해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국은 양당제는 뭐 제법 굳건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면은 북한이 말이 다당되지 다당제가 아니거든요. 조선노동당, 또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 청우당 이렇게 당이 있어요. 그런데 조선사회민주당, 조선 천도교 청우당 이거는 그냥 풍선정당이에요. 풍선정당. 풍선만 띄워놓은 정당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자는 꼴이 뭐냐면 민주당이 북한의 조선노동당식이 되고 나머지는 1중대, 2중대, 3중대로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없어? 정신이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국회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들이 하락하는 게 뭐냐 하면은 검찰은 그죠? 검찰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경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경찰제들은요. 그러니까 그 동네 유지의 무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도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집단이에요. 경찰이 권력을 잡으면요, 그 나라에 이제 공권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되면요, 그 나라 망합니다. 검찰은요, 권위가 있고 그래도 명예가 있어요.
안태거의 처벌하는 거 봐요. 근데 이런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해가지고 사실상 해체하자는 거예요. 해체해버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누구한테 줘요? 경찰한테 주면 경찰은 정권 사냥개죠. 그렇죠? 노회찬이 죽었는 거 말이에요. 그 서울의 중부경찰서에서 뭐라 하냐면 9m, 70cm 떨어져 있는 노회찬을 보고 투신 자살했다고 하는 게 경찰이에요. 경찰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죽게 할 수 있는 집단이에요. 이건 정권의 사냥개밖에 안 돼요. 그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중국 공안이 지배하는 중국 사회 비슷하게 됩니다. 근데 더 나가면은 북한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회로 끌고 가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끌고 가는 방식이 이제 국회를 점령하기 위해서 현행 국회의원 제도, 이거는 여하튼 여야 간에 합의해서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합의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걸 저가 정권 잡았으니까 저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딱 비교해 보면 돼요. 현행 제도로 선거를 치렀을 때 하고 제가 주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렀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나오겠죠. 그죠? 대체로. 그렇죠. 그죠? 근데 시뮬레이션을 제가 두 개를 하려고 그래요. 두 개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5월 21일, 금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를 했어요. 21대 총선 여론조사를 했어요. 뭐 이게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하고 뭐 거의 같은 건데, 이 여론조사의 득표율을, 그 지지율을 대입해보면은, 대입해가지고 현행 제도에서는 어떻게 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볼게요. 응? 그럼 차이가 확실히 확인되겠죠. 그죠? 제가요, 이런 건 좀 되게 재밌어 합니다. 그러고요, 16대 총선 때요, 제가 거의 맞췄어요. 그때요, 민주당이 이긴다 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그때 새누리당 맞죠? 새누리당이었나? 새누리당 맞. 새누리당이 160석 내지 180석 차지한다 그랬어요. 압도적으로 이긴다 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투표율이 몇 퍼센트 되면은 어느 당이 몇 석을 차지하고 그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거의 다 맞아요. 이런 거는 저를 좀 믿어주셔도 됩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 36, 한국당 24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여론조사 때 정당 지지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100%로 환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민주당이 48% 지지를 얻고, 한국당이 32%, 정의당이 12%, 바른당이 7%, 민주평화당이 1% 얻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지역별로 여론조사 비율이, 지지율이 다 나와요. 그걸 고려해가지고 제가 이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현행대로 했을 때는
21대 총선 예상 의석수가 민주당이 164석, 한나라당이 122석, 바른미래당이 3석, 민평당이 3석, 정의당이 8석 이런 정도 돼요. 자, 일단 요거는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할 경우에는요, 이거 다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기니까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은 지역이 124, 비례가 28, 그래가지고 합계가 152석을 얻어요. 근데 이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일 경우죠, 그죠? 아까 그 현행 경우에는 몇 석이래요? 164석 얻는다 그랬죠? 빼보니까 12석 마이너스가 나요, 민주당은. 민주당은 현행대로 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럼 민주당은 12석이나 손해나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려고 할까? 네? 목적은 딴 데 있습니다. 그죠? 저거 살찌미가 떨어져도 좋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바른미래당은요, 보세요. 내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은 지역에서 한 석도 못 얻어요. 근데 한 석이라고 잡아줬어요. 잡아줬는데 지역에서 한 석 없는데 비례대표제에서는요 13석을 얻어요. 7% 얻었는데. 그래가지고 합계가 14석이에요. 그 현행으로 선거를 하면은 3석밖에 못 얻는 정당이 14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11석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민평당은 셈셈이에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셈셈이에요. 정의당은요 놀라워요. 지역에서 2석, 이것도 2석 얻기도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튼 2석이라 쳐주고. 근데 비례대표제에서 물경, 비례대표제에서 12%를 얻는데 물경 몇 석을 차지하냐면 21석을 차지합니다. 75석 중에 21석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합계가 23석. 현행으로 치를 때는 아까 얘기했죠. 8석밖에 못 온다고. 그러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이득이나? 15석 이득이에요. 어마어마한 이득이죠. 그 다음에 한나라당은 보니까 뭐 또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14석이에요. 한나라당은 제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래 하면은. 한나라당은 현행으로 하면은 122석을 얻는데 준연동형제로 하면 108석밖에 못 얻어요. 그래서 14석이 손해다. 그래서 쭉 보면 이걸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는 건 정의당이 15석, 바른미래당이 11석, 26석이나 이득을 봐요. 두 당만. 그 다음에 손해보는 건 한국당, 자유한국당 14석, 민주당 12석. 그래서 4당 연합이 플러스 14석이 되고 자유한국당이 마이너스 14석이 돼요. 응? 공정한 선거입니까? 그 다음에 현행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교해본 두 번째로 RN서치에서 21대 총선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것도 비슷한 시기예요. 5월 24일에서 26일까지 조사하고 27일 날 발표한 거예요.
여기요. 여긴 지지율을 좀 다른 여론조사하고 좀 다르게 물었어요. 물었는데 이래 물었어요. 선생님께서는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다음 중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 했는데요. 놀라운 답이 나왔어요. 민주당이 37.7%인데 자유한국당은 38.8%, 1.1% 더 높여놨어요. 이것도 이제 이따 설명을 할게요. 왜 이런지. 그래, 여하튼, 그걸 이제 100%로 환산하니까 민주당은 약 41%, 한국당은 42%, 소수점까지 해놔놓으면요. 이 계산하니까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소수점을 안 하고 계산한 거예요. 그죠? 바른미래당 6%, 민평당 3%, 정의당 8%를 득표하도록 적용해 봤어요. 그랬더니 21대 현행으로 치렀을 때 현재 비례대표, 그러니까 253명이 지역구고 47명이 비례대표제이고, 비례대표제에는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가지고 배분하는 방식. 50% 받으시면 50% 배분하고 10% 받으시면 10% 배분하는 방식. 그래 해보니까 민주당은 141석, 한나라당은 146석 요래 나와요. 요건 또 이따 설명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 RN서치 조사를 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적용을 해봤어요. 적용을 해봤더니 의석 합계가, 이거 복잡한 계산 다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그죠? 계산된 것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민주당은 지역구가 109석, 비례대표가 22석, 합계가 131석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대로 할 것 같으면 아까 141석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준연동제로 하니까 131석이라 가지고 마이너스 10석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저 손해보면서도 정의당을 위해서, 저 한 패를 위해서 있잖아. 그죠? 한 패가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바른미래당은요, 지역구 한 석에 비례대표는 11석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합의 12석. 그래가지고 현행 4석을 빼니까 8석. 이 이익입니다. 그죠? 민평당은 그래 해보니까 2석이 이익이고, 정의당은요, 지역이 한 석인데 비례대표제가 15석이에요. 그래가 총 16석인데, 현행대로 할 것 같으면 5석밖에 못 얻는데 16석을 얻었으니까 11석 이익이죠. 그렇죠? 11석 이익이죠. 그래서, 그리고 한나라당은 보니까 한국당 지역에 112석, 비례대표에 23석, 그래서 135석인데 현행대로 할 것 같으면 146석을 얻어야 되는데 135석밖에 못 얻으니까 11석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RN서치 여론조사를 적용해 보니까 정의당이 11석 이익, 바른미래당이 8석 이익, 민평당이 2석 이익. 왜 이 사람들이 패스트트랙을 같이 했는지 설명이 되죠? 그렇죠? 지금한테 덕이 오니까. 근데 한국당은 11석 손해, 민주당은 10석 손해. 그래가지고 결국 4당 연합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4당 그 패스트트랙 올린 4당 연합은 11석이 이기고,
자유한국당은 11석이 손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14석이었던가? 빼앗아올 수 있잖아. 한국당 걸, 그죠? 여기서는 11석을 빼올 수 있잖아. 여하튼 10석 이상을 자유한국당 의석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요술입니다. 요술. 네? 보세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가지고 총선을 치렀을 때, 여론조사된 것 만큼 득표율을 환산했을 때, 총선의 득표율로 환산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요, 이 비례대표제, 핵심은 비례대표제가 요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비례대표제에서 민주당은 마이너스 8, 있잖아, 그죠? 요 사기가 뭐냐 하면은, 민주당이 48%를 얻었으면은 7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75석 중에 사실은 48%만큼 가져와야 되겠죠. 48%를 얻었으면 48%만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 가져오면 36석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준연동적으로 하면 28석밖에 안 돼요. 그래서 8석 손해본 거예요. 그래 하니까 바른미래당은 8석 이익 보고, 민평당은 뭐 셈셈이고, 정의당은 12석 이익 보고, 한나라당은 12석 손해 보는 거예요. 한국당. 그래 이걸 계산해 봤어요. 정의당은요, 12%를 득표해 가지고 75석 중에 21석을 차지했으니까 28%의 의석을 차지한 거예요. 네? 날강도예요, 날강도.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아니에요. 자유털린당이에요. 자유털린당은 32%를 득표했는데 의석수는 그 반밖에 안 돼요. 16%밖에 안 돼요. 12석. 그래서 이걸 한 석을 차지하는데 득표율을 얼마나 하면 되느냐를 따져보니까 정의당은 0.6%만 하면 한 석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당은 2.7%를 얻어야 한 석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배율을 보니까요, 4.5배예요. 정의당보다 4.5배를 더 얻어야 같은 한 석을 얻는 거예요. 말 되죠? 대단한 요술이죠. 이렇게 연동을 시켜보니까, 그죠? 연동을 시켜보니까 정의당은 12석 덕보고 한국당은 12석 손해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RN서치 여론조사를 보니까 똑같은 방법을 해보니까 민주당은 9석이 손해고, 바른미래당은 6석이 이익이고, 민평당은 2석 이익이고, 정의당은 9석 이익이고, 한국당은 8석 손해예요. 그래서 정의당은 8% 얻고 15석, 한국당은 42% 얻고 23석. 그래서 이것도 1석 비율을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정의당은 0.5% 얻으면 한 석을 얻어요. 그 다음에 한국당은 1.8%를 얻어야 한 석 얻어요. 그러니까 3.6대 1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죠? 이 전체적인 설계를 보니까요, 핵심 뭡니까? 바른미래당, 민평당도 이익을 많이 보죠, 그죠? 엄청 이익을 보지만, 이익을 막, 말하자면, 배 터지도록 보는 게 누굽니까? 정의롭게 배 터지도록 봐요. 정의당이 아니고 강도당이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몫으로 가야 될 게 다 어디로 갑니까? 정의당 몫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이 대목에서 내가 왜 정의당이 노회찬이 그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자살 당했을 때 왜 자유한국당, 정의당이 끝까지 침묵하고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고 했는지 이해가 가요. 이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노회찬 죽음의 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요, 제가 꼼꼼히 따져봐서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립시다. 또 유시민이가 여기서 참 그 잘난 입을 나불댑니다. 아, 유시민 나오면 겁나. 유시민이 뭐라겠냐 하면은 선거개혁 깡패짓하는 정당 있어 투표로 응징해야 한다. 깡패짓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유한국당이 깡패짓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저거는 패스트트랙 태우는 저건 정당하고,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현 선거제는 잘못됐다. 정당 선호도가 국회의원 점유 비율로 연결돼야 된다. 예를 들면은, 정당에 대한 지지가 10% 얻을 것 같으면 의석도 10%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렇죠, 그죠? 그럼 손흥민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골을 뭐 10골 넣는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100억을 받는다 칩시다. 그럼 5골 넣는 사람은 얼마 받아야 돼요? 50억 받아야 되죠. 그죠? 네? 그러면은 기껏 해봐야 한 20골 넣는 사람이 있거든요. 20몇 골. 그 200억. 근데 실제로는요, 그거 안 그래요. 이게요, 이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게 사기입니다. 왜 사기인지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설 1. 요설이 뭔지 알죠? 요사스러운 말 또는 요사스러운 혀라고 해도 돼요. 혀설자를 쓰면 안 되니까. 요사스러운 말인지 현지는 뭐 각자 판단하시고, 이게요, 대통령제하고 내각제, 대통령제의 전형이 뭡니까? 미국 아닙니까? 그죠? 그죠? 미국식하고 이 내각제는, 유럽은 거의 내각제예요. 그죠? 내각제. 특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게 독일식이니까 이 두 가지를 짬뽕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시민이가. 노무현이 또 이런 사기에 능수능란해요. 전혀 다른 있잖아요. 그죠? 범주가 다른 얘기를 뒤섞어가지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걸 이제 이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제는요, 전형적으로 미국이고 프랑스도 뭐 대통령제지만 프랑스 대통령제는 내각제하고 약간 상당히 뭡니까? 융합된 그런 대통령제고, 한국도 이제 전형적인 대통령제인데 미국보다는 대통령제가 좀 덜 대통령제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대통령제는요, 기본적으로 행정부 중심 제도예요. 미국이 패권 국가 아니에요, 그죠?
그 패권 국가에서 여러 가지 어떤 패권을 추구하는 게 있는데 뭐예요? 그 가장 기본적으로 달러 패권하고 군사 패권이죠, 그죠? 그렇죠? 이거는 의회에서 결정을 기다릴 시기가 없이 대통령이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패권을 유지할 수 있고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압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패권 국가는요, 대통령제가 맞아요. 내각제로 가면 안 돼요. 힘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전형적으로 행정부 중심 제도예요. 근데 이 선거는요, 이 선거는 뭐 뽑는 거냐 하면요, 민주당 정권, 공화당 정권 뽑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뽑는 겁니다. 대통령. 네? 그래서요, 선거의 핵심은 국가 최고 리더인 대통령을 인물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럼 대통령이 둘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게임입니까? 무슨 게임을 합니까? 성패 게임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승자가 독식을 하죠. 내가 대통령 되고 네 부통령 해. 이거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선거의 핵심은 인물을, 최고의 리더라는 인물을 뽑는 선거이고 주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흔히 대통령을 선출된 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게임은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하에 게임은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 게임이에요. 승패 게임이에요. 이기고 지고 그 게임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나 대통령제에서는요, 비례대표적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무슨 제도다? 소선거 제도. 다. 다만 미국은 한 번에 딱 끝나요. 게임이. 뭐 몇 퍼센트를 얻었더니 간에 47% 얻어도 당선되고 뭐. 근데 프랑스는 50%를 못 넘기면은 결선 투표를 해야 돼요. 이게 좀 달라요. 그렇지만 소선거구제 뿐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 선거 그 중심 제도라는 건 의회가 중심이 아니에요. 뭐가 중심이다? 대통령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결정권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있잖아, 그죠? 정당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회를 구성하면 대통령 아무 일도 못 해요. 왜? 국회에서 과반수 차지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지금 그 큰 정당만 해도 5정당 아니에요, 그죠? 5정당인데 이 사람들 선거해가지고 과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당도. 그럼 대통령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그죠? 대통령을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인기가 있으면은 대통령 당 후보들한테 몰표를 주는 거예요. 어? 몰표를 줘가지고 국회 300석 중에 200석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는 정당이, 그죠? 뭐에 목숨을 겁니까? 저 정당의 정책의 우수에 이거에 목숨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우리 당에 이런 인기 있는 대선 후보가 있어. 거기에 목숨 걸죠. 그렇죠? 왜? 거기에 다 좌우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의 국회의원 선거는요, 반드시 소선거구제로 해야 됩니다. 다당제, 비례대표제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득표율에 따라가지고 배분을 하면은요, 그 국회는요, 아무것도 일 못하는 국회 돼버려요. 망해요. 나라 망해요. 그래서 한국도 소선거구제를 하되 이제 소수 정당을 배려해 가지고 비례대표를 47석이니까 한 6분의 1쯤 있잖아요. 그죠? 둔 거예요. 대통령제는 뭘 해야 된다? 소선거구제를 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거다. 이거는 비례대표를 하면은 망한다. 왜? 의석 분포가 정당 지지도 분표가 될 것 같으면 대통령이 어떤 것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입법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통령이 원하는 입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에 빠져 있죠, 우리가 또. 이거 비례대표를 없애야 돼요. 당연히. 대통령제를 하려면. 아니면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뭐로 바꿔야 된다? 대통령제가 아니고 뭐로 바꿔야 돼요? 내각제로 해야 된다. 의원 내각제로 가면요, 이거는 의회 중심제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거는 의회와 행정부가 분리가 잘 안 돼요. 분리가 잘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의회를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이 차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1당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 파트너를 골라가지고 연정을 하는 거예요. 연합정권에서. 내각제는 거의 연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그 다당제가 되니까, 그죠? 다당제가 정당이 여러 개 있으면 과반 차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제1당이 내각 구성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선거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인물을 뽑는 게 아니고 뭐를 뽑는 거다? 그 정당의 정책을 보고 뽑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민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야, 누구 인기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몰표주고 그런 수준의 그 주권자 의식 가지고 내각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선거는 정당과 정책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부가세를 몇 %를 하겠다 하더라. 그 다음 복지제도를 아동복지수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 그 다음에 기본소득을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 이런 걸 보고 거기에 찬성하면 찍고 그러는 거예요. 철저히 이 내각이라는 것도 정책의 연합이에요. 대통령제는 사람 보고 찍는다 했죠. 그죠? 사람 뽑는 거고, 이거는 정당 정책 뽑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는 성패 게임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성패 게임을 하면 안 되고 득표율 게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득표를 얻은 만큼 국회 의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얻은 만큼, 그러니까 민의가 그대로 국회에 반영되는 거죠. 그렇죠? 반영돼 가지고 그게 의회 구성이 되고, 그 의회 구성에 따라서 제1당이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요, 이 내각제 하에서는 민의가 정치체제에 그대로 반영되죠. 그렇죠? 대통령제는 누구를 통해서 반영됩니까? 대통령을 통해서 반영됩니다.
근데 여기는 의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래 되면요, 자본 독재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졌냐면, 민의에 따라서 이 수준 높은 다당제잖아, 그죠? 다당제가 되면 반드시, 그죠? 민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나와요. 어? 그 말하자면 그게 거의 좌파 정당이죠, 그죠? 좌파 정당이 그다음 상당히 그 득표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당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한 3, 40% 정도의 득표력은 해요. 그럼 자본 독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가능해요. 이래 되면은 여론 정치가 될 뿐만 아니라 복지 제도도 확충이 되고 그 다음에 노자가 협상을 안 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보세요. A라는 당이 예를 들어서 남북 문제에는 어떤 정책, 그 다음에 재벌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 그 다음에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 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 이런 정책이 쫙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정책 보고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투표를 하면은 이 정당 보고 투표를 할 때는 인물을 보고 투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당의 신뢰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되려면. 그죠? 그러면 정당에서, 그죠? 뭘 하냐 하면은, 저 당 후보를, 리스트를 딱 내놔요. 그게 정당 명부제라는 겁니다. 저 당에서 요런 사람을 후보로 쫙 내놓는다. 그 사람한테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당이 투표하는 거예요. 인물 투표가 아니라니까. 오케이? 전혀 다른 선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정치 시스템이 많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게 되려면요. 그래서 이제 북유럽 쪽에서는 거의 정당 명부제예요. 그래서 정당 명부제를 하니까요. 어떻게 특징이 있냐면요.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체로 국회의원도요. 아주 권한이 강해요. 그러고 막 특권이 많아요. 그런데 북구 같은 데는 정당 명부제로 하니까 특권이 거의 없어요. 지차 몰고 다니고. 응? 그래요. 기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하튼 이런 의원 내각제가 되자면은 당이 정책 정당이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 수준까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꿈 같은 얘기입니다. 새로 정당 하나 만들면 모를까? 촛불 정당 만들면 가능해요. 그리고 곧 차별성을 있잖아, 그죠? 차별성이 명확하기도 하지만 그 차별성이 주권자들이 인지할 수준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놈이다 이렇게 쌓는 주권자한테는 도저히 이런 선거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주권자 의식이 상당한 정도 돼야 되지. 나팔새가 뭔지 아세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다. 예? 그 대구 사람들. 그 다음에는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똑같아요. 왜 이리 똑같은지. 이 사람들 가지고는요. 내각 책임제 도저히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7, 80% 되는 나라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래 얘기합시다. 대통령 중심제는 국회의원 뽑을 때도 성패 게임을 하는 거다. 인물 선출하는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소선거구제 선거가 당연하거다, 그거는. 그래서 비례대표제로 하면 오히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례대표제에 있는 것도 75석으로 늘릴 게 아니라 저거 없애야 된다. 그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 대통령이 잘하면 몰표를 줘가지고, 그죠? 그 당에서 하고 싶은 정책들을 막 수행할 수 있잖아, 그죠? 못하면 어떻게 해요? 표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니로 와, 이 얘기죠, 사실상. 그러죠, 그죠? 그 표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내각 책임제는 민의가 말하자면 정당 지지율이 의석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의회 구성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야 제1당이 자기 정책하고 비슷한 당하고 연합해가지고 내각을 구성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건 성패 게임을 해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구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죠? 이 원리가 전혀 다르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유시민이가 요걸 딱 섞어놔 버린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정당 지지도가 의회 구성에 반영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요설이에요, 요설. 요망한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플러스한 선거제도,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정의당은요 민주당하고 통합해야 돼요. 다를 게 뭐가 있는데, 똑같은 놈들인데. 바른미래당하고 자유당하고도 통합해야 돼요. 거의 다른 거 없어요. 민평당은 그냥 없어져야 될 당이고, 그거 왜 있어요, 민평당이? 호남당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대통령제를 한다면, 근데 나는 이제는 대통령제를 한국이 벗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촛불이, 이제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내각제를, 지금 한국은 내각제보다는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내각제로 가야 돼요. 그래야 민심이 의회에 반영되고 국가 운영에 깊이 개입할 수가 있어요. 주권자가 국가에 훨씬 깊이 개입할 수 있는 방식이 뭐예요? 의원 내각제예요. 요런 요설은요, 유시민이가 한국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이 친구가 삼성 X파일 때도 삼성 X파일을 덮기 위해 가지고 뭘 했습니까? 박근혜하고 연정하자고 그랬죠. 그죠? 그때도 무슨 사기를 쳤냐 하면은 유럽에서는 연정을 다 한다 그랬어요. 어느 나라는 다 하는 거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유럽의 연정은 그건 대통령제 하에 연정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연정한다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건 뭐 한 나라에 한 땅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일당 독재란 얘기인데. 노무현이하고 그죠, 유시민하고 이런 사기를 치는 게 아주 능수능란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유시민이가 하는 얘기는 핵심 뭐냐면, 꽁도 먹고, 그래가지고 패스트트랙 올려가지고 저거 유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알도 먹고, 의회도 먹고, 그래가지고 수령나라로
고고싱싱 하자 하는 얘기예요. 얘 얘기 핵심 그거예요. 그걸 깨뜨려 봐야 돼요. 요소를 읽어내야 돼요. 요소를. 그래서요, 유시민보다는요, 나경원이가 품질이요, 훨씬 우수해요. 나경원이는요, 사기 별로 안 쳤어요. 꼼수 쓰고 있잖아, 그지? 뻘짓하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거요, 모자라서 하는 짓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순수해서 그 짓 하는 거예요. 뭘 몰라가지고. 유심히 만들어 있잖아, 많이 알면서 온갖 사기 다 치고 그 짓 안 해요.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노무현 교가 그런 집단 사람들이에요. 전신만신. 예외가 거의 없어요. 운동권도 거의 다 그래요. 사기꾼 집단이에요. 그래서 나경원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 맞아요. 알고 했는 소리인지 모르고 했는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맞아요. 그래서 윗도리는 한복이 입고 아랫도리는 양복 입는 꼴이다. 윗도리는 뭡니까? 대통령제 하면서 아랫도리는 비례대표제 하자 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네. 요설 두 번째. 이렇게 섞어 놔놓고는, 그죠? 정당 선호도를 선호도가 국회의원 점유 비율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지역구 없애뿐만 돼요. 지역구를 하는 한은 정당 선호도, 지지도가 국회의원 점유 비율하고 같아질 수가 없죠. 그렇죠? 지역구는 정당 보고 찍는 것도 한 50%는 되지만은 50%는 뭐 보고 찍습니까? 인물 보고 찍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경력이 뭔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주장하는 게 뭔지, 그 다음 내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이런 식으로 하면요, 지역구 선거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대구, 경북에, 부산, 경남이 적절하겠다. 부산, 경남에 자유한국당 지지가 40%고 민주당 지지가 35%다 합시다. 네? 그러면요, 부산에 자유한국당, 부산이 예를 들어서 부산 의석 중에 정당 그 득표율로 따지면은 역시 40%, 35% 이래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 돼야 되는데, 소선거구제를 하면요, 40%, 35%, 요 5% 차이가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갈라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40석이다 할 경우에, 지금 현재 40석인데, 40석이다 할 경우에 40% 얻는 정당은요, 국회의원 수는 어느 정도 가냐 하면 32, 3석까지 가야 됩니다. 32, 3석. 그 다음에 35% 가진 정당은 국회의원 의석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 얻냐 하면은 7, 8석 얻어요. 그 다음에 10%, 15% 가진 이런 정당은 그런 정도 지지율이 있어도요, 하나도 당선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소선거구제 하면 안 되지. 정당 선호도로 국회를 맞추자면. 그 다음에 이게요, 주권자 권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정당 선택권은요, 한국은 아직 일러요. 이럴 뿐만 아니라 인물은요, 딱 나오거든요. 프로필이고 뭐고 여하튼. 그 다음에 주권자가 그죠?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이게 비례대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내가 뽑아야지 왜 말이야. 너가 다 사실은 누가 뽑는 겁니까 그거? 정당이 뽑는 거죠. 근데 정당이 뽑는데 실제로는 누가 뽑아요? 보스가 뽑죠. 그렇죠? 정당 하는 말이 정당이지 그 보스 정당이죠. 그죠? 두목이 뽑는 거예요. 두목이 너 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당 선호도가 국회의원 점유 비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당 명부제 밖에 없어요. 그럼 한국에서 정당 명부제 하자 이 얘기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정당 명부제라는 건 내각제에서의 선거제도예요. 대통령제를 하면서 이걸 하자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시민의 진짜 목적은 주권자의 국회의원 선택권을 박탈해버리자.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간접 민주주의로 되도록이면 바꾸자. 그 다음에 지가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정의당에 있었잖아, 그죠? 정의당을 위하여 총대 매겠다. 사실은 총대 매는 것도 아니에요. 여하튼 정의당, 그 한나라당, 한국당 거 빼앗아가지고 정의당 주자. 유시민 같은 머리 좋은 사람이 그거 모르겠어요. 예? 나도 아는데. 그래가지고 민정당이 국회를 점령하도록 하자.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그 말은 싹 다 빼쁘죠. 이 준연동형 사기, 선거제도 게임 룰은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다 설명이 됐습니다. 설명이 됐는데 대통령제는 성패 게임이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원도 당연히 지역구로 뽑아야 된다. 소선거구제로 뽑아야 된다. 내각제는 득표율 게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당 명부제로 가는 게 옳다. 그 다음에 병렬제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건데 지금 한국입니다. 그죠? 지역구는 253석 하고 있고 그 비례대표는 47석이라 가지고 조금만 하고 있죠. 그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이 유일한데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이건 뭐 심각해요. 생략합시다. 이 준연동형 사기라는 게 지역구 비례대표 연동 사기. 이게요. 이게 연동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에서 투표하죠. 그렇죠? 거기에 투표했는데 왜 비례대표 선출했는 게 이거하고 연계가 돼야 돼요? 전혀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배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연동형이라는 건 뭐냐면 리그전카는 뭡니까?
전부 다 붙는 거 아닙니까? 다 붙는 건데, 토너멘트 하는 거는 올라가면서 한 게임하고 다 다운, 올라가고 다운하고 그거죠, 그죠? 그걸 동시에 하자 이 얘기예요.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머리는 도저히 없어요. 이게 사기예요. 무슨 사기다? 한국 땅 걸 빼앗아 가지고 누구한테 준다? 정의당한테 주기. 그래서 심상정의도 정의당도 민주당 앞자리 노릇하면서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꺼내고, 그 다음에 이게 대통령제와 궁합이 안 맞는다는 얘기는 했죠. 전혀 안 맞는다. 이게요, 이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때 텐데요. 마크롱이요, 경력이 마크롱이 한 40 됐나? 경력이, 그죠?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경력이 장관함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탈당을 하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어요. 혈혈단신 혼자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요, 됐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 선거만 봐도 뭘 찍는 거예요? 당을 보고 찍는 게 아니죠. 사람을 찍은 거죠. 마크롱 아무것도 아닌, 말하자면 정치적 그 위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마크롱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마크롱이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으니까, 프랑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받고 있으니까, 한 달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죠? 마크롱이 신생정당을 만들었어요. 신생정당을 만드는데 신생정당이 과반을 넘겨버렸어요. 기존 정당을 다 망했어요. 대통령 선거가 그런 선거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대통령 선거제도이기도 합니다. 나도 그런 꿈이 있어요, 지금. 그런 길로 가는 길이 보여요, 내 눈에는. 마크롱이 길이 보여요. 그래서 의회라는 것도, 그죠? 대통령이 인기 있으면은 뭐 반 넘는 거는 쉽게 넘어요. 그렇잖아, 그죠? 옛날에 뭡니까? 박근혜 인기 있을 때 사람들이 뭐만 갖다 뭡니까? 포스터에 뭐만 갖다 붙이면 돼요. 박근혜하고 사진 찍으면 갖다 붙이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노무현 때는 노무현 정부 때 뭐 행정관 했다 이거만 하면 뭐 무조건 되는 거야. 인기 있을 때는 그래요. 인기 없을 때는 노무현하고 털끝이라도 닿았다 그럼 꼽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사당의 강도연합이다. 사당이 연합해가지고 누구 걸 뺏어가지고 자유한국당 걸 뺏어가지고 그 다음에 민주당도 저 것 좀 내놓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세 당이 있잖아, 그죠? 공짜로 의석을 막 보장해 주는 거다. 왜? 누구 죽이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죽이기 위해서. 누구의 욕으로? 북의 욕으로. 아까 북의 욕 봤어요, 안 봤어요? 맞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똑바로 아세요. 근데 주권자의 뜻이요. 이 사람들 뜻대로 되면은 그 사람들은 좋겠지만 나라는 어떻겠어요? 망하겠죠. 그렇죠, 그죠? 이런 사기꾼 놈들이 나라를 떡 주물듯이 주물이면 나라가 어디 되겠어요? 망하지.
중권자의 뜻이 전혀 따라가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했는데 72%가 국회의원 증원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나마 실현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뭐 해야 되냐면 지역구도 현상 유지하고 253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저걸 비례대표도 75석으로 늘려가지고 국회 의석을 늘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택도 없어. 그래서 사당 합의했는 300석 가지고도 그 패스트트랙 올린 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올려봤더니,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옛날에는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근데 공수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체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얘들이 추구하는 게 밝혀지니까, 드러나니까 찬성이 35%밖에 안 돼요. 반대가 47%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갈 수 있겠어요? 이거 무리해가지고 끌고 가겠어요? 어려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00석에다가 좀 더 늘리자 했을 때는 72%, 아까 봤듯이 72% 반영하고. 그런데요, 한국당이 이런 잔머리는 참 잘 돌아가요. 300석에서 10% 줄여가지고 270석으로 하고, 저는 직선으로 하자. 지역구로 직선으로 뽑자. 이 대안을 내놔요. 패스트트랙에 대한 대안을 내놔서요. 이 대안에 대해서 60%가 찬성을 해요. 압도적이죠. 게임이 누가 이겼어요? 한국당이 이긴 겁니다. 왜? 이게 대통령제에 맞아요. 원칙에 맞는 거예요, 이게. 쟤들은 그냥 끝까지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인의, 그죠? 문 지지자들의 99%가 그 사기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를 좀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 비례대표제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당에서 사실은 국회의원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사실은 또 누가? 보스가. 저거 그 두목이 있잖아요. 그죠? 너 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권자들의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 정당 안 믿어. 이 얘기예요. 왜 너가 뽑아? 우리가 뽑지. 그래서 국회 의석 줄여. 너가 안 믿어.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전부 내 손으로 뽑겠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딱 압축하자면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주권자 결정에 대한 열망이 여기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열망을 정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기존의 정당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고 민주당이고 정의당이고 다 안 됩니다. 그거는 코메리카 AB당에 불과해요.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에 걸맞는 주권자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되고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된다. 나는 그 대안을 촛불 주권자들의 힘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힘이 주권자 당 같은 주권자가 중심이 되는 정치인이 중심이 된 당이 아니고 그죠? 주권자가 중심이 되는 당이 되고 주권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당이 되고 그 다음에 주권자가 결정하는 나라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주권자 나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